네, 안녕하세요. 지금 49개월인데 그림 그리기 말고 그려진 걸 색칠하는 것도 운해 활동에 도움이 되나요? 밑그림 그리기보다는 색칠하는 걸 더 좋아해요. 색칠하는 게 돼야지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칠하는 게 그 밑그림에 넘어가지 않게, 그리고 다양하게 색칠을 해야 이게 손이 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또 색칠한 거를 많이 해봐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칠 공부 많이 시키세요. 37개월 남자아이인데 레고 만들면서 역할놀이를 해요. 괜찮아요. 뭘 만들면서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냥 다짜고짜 처음부터 자동차를 가지고 그냥 바퀴를 굴리는 건 안 돼요. 그런데 레고를 만들든 자기가 뭔가를 만든 거 가지고 연계를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역할놀이 시간을 하루에 37개월이면 1시간 넘지 않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냥 나눠서 하고, 역할놀이를 좀 많이 한다 싶으면은 빨리 다른 걸로 이렇게 옮겨 가는 게 더 좋죠. 역할놀이를 많이 하다 보면은 어차피 소근육 활동 시간을 다 까먹는 거거든. 애들한테는 1시간이 성인 8시간 분량이에요. 그러니까는 걔네들한테는 10분, 20분도 소중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쓸데없는데 많이 안 쓰는 게 좋죠. 레고 할 때마다 매번 역할구 넘어가요. 제가 만든 거에 자기가 변형하면서요. 그건 아직 37개월이니까 그런 거는 일단은 막 갑자기 못하게 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얘가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냥 지금 너무 강제로 하지 말고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게만 좀 해주세요. 역할극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역할극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해 활동에서 이렇게 연계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다짜고짜 그냥 나갔다 와가지고 자동차 가지고 놀고 이런 거 보다는 뭔가를 만들고 엄마가 만든 거 이런 걸 가지고 노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너무 길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자, 7살 남아인데 한글은 예전에 떼서 책 읽고 내용 파악해요. 근데 통문자로 자기가 스스로 뗀 거라 자기 이름밖에 못 쓰고 자음 모음 조합을 거의 못 해요. 비를 적으라면 비를 적고 아니네 하고 고치고, 비를 적으라면 발을 적고, 초등학교 가기 전에 자음 모음 결합 알려줘야 할까요? 그냥 통문자로 했으면 그냥 통문자로 쓰게 하세요. 그거 하나하나 하는 거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글을 예전에 떼고 책 읽고 내용 파악을 한 거면은 그 한글을 언제 뗐어요?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책을 읽게 한 게 언제부터인지 좀 알아야 돼요. 한글은 6살에 읽고 책은 어렸을 때부터 읽혔어요. 책 읽기가 좋은지 알고. 일단은 얘가 그 한글 쓰는 게 아이에 따라서 잘 모를 수 있어요.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예전에 그 책 읽기를 했던 것 때문에 약간 언어 쪽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엄마가 조급해 하지 말고 그냥 일단은 천천히 나가세요. 그리고 글씨 하나하나 안에서 그 쓰는 거는 별 중요하지가 않아요. 글쓰기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그때부터 천천히 하시면 되고요. 남자애들은 원래 좀 느려요. 그러니까 절대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통문자부터 시작하세요. 통문자. 받침 없는 거부터요. 받침 있는 거부터 하면 안 돼요. 받침 없는 거부터 하셔야 돼요. 천천히. 쓰는 거는 내년에 해도 돼요. 급한 거 아니에요. 40개월 여아인데 안경을 쓰고 있어서 시력 검사를 2달마다 하거든요. 시력 측정 정확도를 위해 숫자 1에서 4 정도까지 읽으면 좋은 것 같다고. 그런 거는 그냥 단순히 숫자 읽기니까 그냥 1, 2, 3, 4, 5만 알려줘요. 근데 뭐 하느라고 벌써 안경을 써요? 뭐 책류가나 이런 거 했어요? 미디어 시청이나? 흔치 않은데. 아무리 유전이라 그래도 너무 어린 개월수에 아무것도 안 시켰는데 시력이 나빠질 리는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뭔지 알아야 되니까 1, 2, 3, 4, 5까지만 시켜요. 1, 2, 3, 4, 5. 그냥 읽는 것만. 숫자 알려줘도 좌우 대칭 바꿔 쓴다고? 상관없어요. 그거 처음에 글쓰기 할 때 그 애들 그 장난삼아 쓰는 거예요. 뒤집어서. 그리고 그 뒤집어서 쓰는 거 아무나 안 돼요. 공간 감각 능력이 있는 애들만 가능해요. 일반 애들은 안 돼요. 똑똑한 거예요. 그거 일반 아이들한테
글씨 뒤집어 쓰라고 그랬잖아요. 못해요. 할 줄 아는 애들 그렇게 많이 없어요. 누가 그래요? 난독증하고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난독은 말 그대로 읽을 독자잖아. 읽을 때 하는 거지 읽기랑 쓰기랑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예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거 혹시 누가 그래요? 그거? 또 이상한 유튜버들이 그러죠. 인스타그램하고. 7세에 그리고 난독이 있으면 안 되죠. 글씨를 읽을 시기가 아닌데. 요즘 이상한 여자들 많아. 다 무시하세요. 숫자를 세고 읽는 건 몇 개월부터 알려줘야 하나요? 아이 친구 제 숫자를 100까지 읽더라고요. 100까지 읽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100까지 읽든 1000까지 읽든 100만까지 읽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의 의미를 아는 건데, 이거는 6세 이후에 하면 돼요. 6세 이후. 그 전에는 엄마들이 자랑 삼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의미 없는 거고, 시간 낭비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한 6세 전까지는 그냥 1, 2, 3, 4, 5, 6, 7, 8, 9, 10 정도 말면 되고, 그것도 빨리 알 필요는 없고요. 한 50개월부터 슬슬 그냥 조금씩 하면 돼요. 50개월. 아이가 손에 뭐 묻으면 난리 난다고요? 소리도 민감하고 운해 활동 많이 하면 나아지겠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잠깐만. 은하수님 아이가 아까 37개월이라고? 이거 좌뇌 활동 부작용이거든요. 책류가 부작용이에요. 은하수님도 저거 하셨죠? 책류가 했었죠. 집에 책 많죠. 일단은 이런 결벽 증상 일어난 아이들이 보통 책 육아하면은 집에 책 싹 다 치우세요. 미디어 본다고 그러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핸드폰 본다고 그러진 않아요. TV 본다고 그러진 않아요. 책 육아 부작용이에요. 그리고 집이 너무 깔끔하면은 그래요. 엄마가 청소, 정리정돈 그런 걸 너무 많이 시키거나, 또 집에 책하고 교구뿐이 없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증상이에요. 그러면 요런 애들이 대체적으로 만들기 그리기보다 역할극 놀이를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깔끔하고 깨끗하고만 바라고, 뭐 묻으면 난리 나고, 엄청 깔끔 떨고, 뭘 계속 정리하려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운해를 버리려고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애들이 나중 되면은 지가 원하는 것만 하고, 어떤 걸 하려고 그러면 도전 의식이 없어지고, 대체적으로 안 하려고 그러고, 겁부터 먹고 두려움을 갖고 그런단 말이에요. 밖에 안 나가려고 그러고, 밖에 조금만 나가도 힘들다 그러고, 책부터 싹 치우고 책을 보여주지 말아야 돼요. 책류가 부작용으로 강박 올 수 있어요. 지인 아이 중에 저런 증상이 있어요. 그림 도구 만지기 싫어하고 만들기 싫어해요. 모래놀이 싫어해요. 바닷가도 큰 모래 근처당 놀이터에서만 놀아요. 책류가 부작용이 강박인데, 보통 이제 저장 강박, 뭘 계속 싸놔. 그리고 소유 강박,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결벽증, 이게 기본으로 3개가 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몸에 뭐가 막 이렇게 막 묻는 이런 데는 일단 피해요. 또 물도 피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책류가 많이 하다 보면은 글씨 강박, 그래서 쓰는 거에 대한 강박이나 읽는 거에 강박, 그래서 나중에는 문장 이해를 못하고 그냥 글씨만 읽게 되다가 나중에 문해력이 떨어지는 난독 증상이 오게 돼요. 22개월 여아이고 장난감 갖고 놀다가 친구가 뺏어가면 아무런 저항 없이 뺏겨요. 이 개월새에 소유 개념이 생겨서 안 뺏기려고 제스처 취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할 법도 한데, 바로 뺏기고 포기해버리고 다른 놀이를 찾아요. 별게 아닌데 되게 속상한데, 그건 안 돼요. 지금 뭐 개념을 심어주고 그러는 거는 안 돼요. 아직까지는 약간 본능적인 게 있어요. 얘는 본능이 너무 이렇게 소유욕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는 36개월 전후에 아이를 교육을 시키면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종류가 있어. 아이 자체 원래 기질이 소유욕이 많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무딘 거야. 그러니까 자기 거에 대한 게 소유욕을 강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아까 말한 그런 책류가 이런 걸 많이 하면은 소유욕이 강해져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키운 애들은 그냥 개의치 안 하는 것 뿐이야. 뭐 다른 거 가지고 놀지 뭐. 어차피 이게 내 거라는 생각도 있지만은, 뭐 잠깐 이게 이동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또 하나의 경우가 있어. 이 대상 영속성이라고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이고, 누가 뺏어가서 내 눈에 안 보이면은 그냥 그게 없어졌다고 생각해. 그러면 다른 걸 찾아. 그런 거 있지. 그 애기들 중에서도 딸랑이를 쥐고 있다가 뚝 떨어뜨리잖아. 그러면은 그냥 없어졌다고 생각해. 그리고 애기들 중에 깍꿍놀이 하는 게,
그거야. 깍꿍놀이가 순간적으로 사람이 있어졌다가 없어진 거. 막 이런 거 있지. 그게 애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대상 영속성인데 이게 발달이 느려가지고 대상 영속성이 오래 가는 아이가 있고요. 아니면은 기질 자체가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에 무딘 아이 같은 경우는 36개월 전후에 그때부터 해주셔야 돼요. 36개월까지 이제 기본 뇌가 이제 90% 완료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교육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부터 교육으로 알려주시면 돼요. 너무 뺏기지 말고 네 거는 네 거라고 얘기를 해라. 그게 36개월이 지나야 알아들어요. 옷에 뭐 묻고 물 묻으면 아무것도 안 해서 애엄마가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책류가 안 하고 운해 활동 시작하고 미술 활동 시작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거 원상 복귀 시키려고 그러면 1년 걸려요. 그것도 엄마가 미친 듯이 노력을 해야지. 지금까지 아이를 망가뜨린 것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얘는 이제 결벽증으로 고착돼요. 그래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애들이 미디어 중독될 확률이 많아요. 책류가 한번 잘못했다가 망한 거지 뭐. 이게 자기 마음대로 책류가 막 해놓고 나중에는 하는 얘기가 기질이래. 원래 태성부터 그렇대. 그리고 나쁜 거는 다 아빠 닮았대. 그게 핑계야. 그게 엄마들이 주로 하는 핑계거든. 36개월 전에는요 아빠 닮은 거 없어요. 거의 다 엄마 닮아요. 거의 다. 특히 남자애들은 거의 100% 엄마 닮아요. 36개월이 지나야 아이들 따라서 이제 약간씩 바뀌긴 하거든요. 근데 36개월 전에는 안 그래요. 아니 100%야. 100% 책류가 학습이야. 미술 방문 수업 같은 경우는 잠깐만 방문 수업 아이가 좋아한 다음에 해야 돼요. 아이가 관심 있는 상태에서 보내야지 관심 없는데 그냥 보내버리면은 그냥 아무 무의미 없어요. 집에서 좀 해주고 만약에 미술 방문 수업을 보냈으면요 집에서도 그거를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방문 수업 갔을 때 해야 되는 그 재료가 그대로 집에 있어야 돼요. 운해 활동도 복습이 중요해요. 복습. 그래서 학원 가서 뭘 한다? 그럼 집에서 엄마랑 똑같이 또 그걸 해야 돼요. 그게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집에서도. 애를 피아노 학원 보내면은 집에도 피아노가 있어야 되고 그걸 엄마랑 퉁탕퉁탕 해야 되고 미술 학원 보냈으면 미술 학원에서 있는 재료가 집에 그대로 다 있어야 돼요. 작업방에. 어차피 그 집은 그 엄마가 책류가에 미쳐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잘못된지 모르고 아직도 욕심이 있고 모든 걸 다 남 탓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이는 이 상태로 1년만 더 가면요 복구 안 돼요. 힘들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셔야 돼요. 그 엄마님. 칠교 놀이도 마찬가지예요. 칠교는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칠교는 솔직히 얘기할게. 칠교 놀이도 발달 지연된 애들 그거 하는 거예요. 발달 지연된 애들. 이거 블록 활동 레고 블록 만드는 애들 있잖아요. 칠교놀이 하라고 하면 CC에서 안 해요. 이게 칠교놀이든 그 다음에 무슨 교구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전체 운해 활동 중에 완전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밑바닥에. 이거 레고 활동이 그러니까 지금 뭐 어리니까 듀플로 활동하겠죠. 듀플로나 아니면은 일반 클래식 블록 이런 거 가지고 노는 게 운해 활동 중에서 거의 상위 클래스예요. 근데 칠교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비슷하게 해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완전히 최하위 클래스. 특히 교구, 몬테소리 교구, 그 다음에 프레벨 교구 이런 거는 완전히 그냥 최하 레벨이에요. 발달 지연된 아이들 쓰는 거. 레고도 양으로 승부거니까 만약에 얘가 듀플로로 한다 그럼 듀플로가 한 3,400개 있어야 되고요. 클래식 블럭으로 하면 클래식 블럭 한 10,000피스 정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스케치북 5개, 크레파스, 색연필 이것도 왕창 있어야 돼요. 그분이 전직 유치원 교사라고요? 놀이터에서 매일 3시간 놀고 딴 거 안 해요. 심각한 거네요. 뭐 도와줄 수는 없죠. 이게 전직 유치원 교사랑 또 일반 교사들, 또 현재 교사들이 이게 일부만 보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편향된 육아를 해요. 그러니까 좀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현재 더 심해졌어요. 프레벨 음물 수업, 운호 활동이 포함되는 건가? 제가 1년 반 정도 수업했다가 선생님 강의 듣고 지금 잠깐 중단 상태예요. 하지 마세요. 원래 음물이나 프레벨이나 몬테소리는요 원래
목적이 발달 지연된 아이들, 그러니까는 이런 공부나 학습 같은 걸로 발달 지연이 돼서 소구력 발달이 안 된 아이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블럭을 끼지를 못하거든. 근육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얹혀가지고 만들 수 있는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막말로 핫바리 놀이야. 핫바리 놀이. 진짜 완전 밑바닥에 있는 놀이야. 운해 활동이라는 거는요, 이게 연계가 돼가지고 초등학교 때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지금 교구 활동을 하면은 초등학교 넘어서도 계속 교구 활동을 해요? 연계가 안 돼요. 연계가 안 돼. 근데 블록 활동을 했던 아이들은 이런 교구 활동을 진짜 쉽게 생각해. 그래서 봐봐요. 이게 상하 관계를 어떻게 보냐면은 교구 놀이를 했던 애들이 블록 활동을 되게 잘해.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근데 대체적으로 교구를 했던 애들은 블록 활동을 못해요. 어렵다고 안 해요. 근데 교구는 할 수 있게끔 다 모양이 나오잖아. 근데 블럭은요, 그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블럭이 더 한참 상위 클래스거든. 근데 엄마들이 그 하위 클래스에 있는 것들을 몇십만원, 몇백만원 주고 사는 거야. 한 번 쓰면은 또 쓸 수도 없는 거, 그런 것들을 사는 거지. 얼마나 돈 아까운 거야. 블럭 놀이 하면은 다 끝나는 거를, 그런 걸 하니까 애들이 블럭을 안 만지잖아. 그렇게 하다가 교구 만지다 보면 나중에 하는 게 뭐야, 칠교 놀이 하잖아. 이게 뭐랑 같냐면은 책류가 하다가 6살에 그 Y책 보잖아. 그렇게 하다가 초등학교 1학년에 만화책 흔한 남매 보다가 2, 3학년 되면은 그 다음부터 책 안 보잖아. 똑같은 거야. 이 교구 활동하면 나중에 칠교 놀이 하다가 또 그런 거랑 비슷한 또 무슨 수학학원이 있더만, 그런 데 보내고 끝이야. 발달 지연된 아이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교구는 36개월 전에 쓰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도 36개월 전에도 안 썼어요. 36개월 전에 무슨 교구를 만져. 다 입에다 갖다 빠는 애들을. 20개월이잖아. 20개월이면은 뭘 해야 되냐면요, 듀플로 블럭 있잖아요. 그거 5개만 끼면 돼. 그러면은 다 끝나요. 듀플로 블럭 가지고 그거 하지. 교구라는 거, 나무로 된 거, 그거 다 없애버려요. 애들 나무로 된 거 지금 만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플라스틱 안 만져요. 이게 문제 생긴다니까? 36개월 전에 나무로 된 거 많이 만지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36개월 이후부터 만져야 될 게 다 플라스틱이야. 근데 지금 나무로 된 재질을 많이 만지면은 나중에 플라스틱 안 만져요. 이제 나중에 애들 쓸 게 다 플라스틱인데, 집에 웬만하면은 플라스틱 재질로 된 거를 많이 놔둬요. 그리고 24개월까지는 그냥 듀플로 블럭 계속 끼는 연습만 시키면 돼요. 24개월까지. 그리고 24개월 이후부터 모양 한 5개, 6개 모여가지고 이렇게 집 모양 만들고 이런 거 시키면 돼요. 그릭이랑 레고, 아이가 남자이면은 레고로 가는 게 낫죠. 이게 레고가 나중에 초등학교 넘어서 활용성이 좋거든요. 근데 여자아이들도 레고는 공용이에요. 남녀 공용이고요. 그리기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활용 면에서 봤을 때 나중에,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레고가 1순위예요. 소근육 활동에서는 레고가 1순위고, 그 다음에 이제 클레이 활동, 그 다음에 그리기 활동이거든. 그러니까 창작물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리기예요. 솔직히 그리기가 더 간단하고, 좀 머리를 엄청나게 쓰면서 손가락 움직이는 거는 클레이랑 레고. 근데 그리기는 놀러 가서든 어디 가서든 아무 때나 할 수가 있어요. 그리기는 색연필하고 뭐 사비연필이나 그 다음에 스케치북만 있으면 어디든지 그냥 다 펼쳐놓고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리기는 무난한 거야. 무난하게 쓸 수가 있는 거. 그러니까 엄마랑 놀러 가서라도 엄마랑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아이랑 같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스케치북하고 크레파스만 있으면 둘 다. 그런데 이제 만들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야 되는 게 좀 잘 안 되잖아. 근데 뭐 클레이락도 있으면은 뭐 만들 수가 있지. 근데 클레이보다 야외 나가서 하는 거는 그리기가 더 좋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집에서는 이제 집 안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엄마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만들기가 최고예요. 그냥 블럭 같은 경우는 아빠랑 만드는 게 좋고요. 클레이 만드는 거는 엄마랑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엄마가 많이 만들기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아이 기간 갈 동안 엄마 혼자 노시지 마시고 집에서 그 유튜브 보면서 애들 좋아하는 캐릭터 만드는 연습을 하라고요. 그렇게 해서 엄마가 잘하면은 엄마도 운해가 상승을 하면서 IQ가 올라가요. 애들하고 같이 하는 이런 운해 활동들, 이런 것들이 다 엄마도 잃어버린 IQ 10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열심히 엄마들도 운해 활동하면은 주변 엄마들보다 똑똑해져.
그러면서 주변 엄마들이 멍청한 게 보여요. 20개월이면은 제가 만드는 걸 보여줘도 괜찮은 건가요? 애기들 수준에 그냥 계속 보여줘요. 그래 애들이 카피를 해요. 듀플로로 놀아주는데 클래시 레고는 몇 세부터 바꿔주는 게 좋을까요? 듀플로로 얘가 웬만한 걸 좀 만들 수 있으니까 보통 36개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36개월 전후에 듀플로랑 클래식 블록이랑 동시에 갖다 놔요. 그러니까 듀플로 하고 있는 동안 엄마가 클래식 블록 한 1000개를 갖다 놔요. 1000개가 한 10,000원 하거든. 그러면은 그 1000개를 갖다 놓고 엄마가 만져. 그러면은 얘가 이 조그만 클래식 블록 만들 때 힘들거든 더. 근데 얘가 해. 그러면은 이 자그만 거 가지고는 많은 양으로 더 멋있게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이 듀플로는 큼직큼직하기만 하지 이게 좀 거대하게 만들 수 있는데 안 이뻐. 근데 클래식 블록은 이 아기자기하게 좀 크게 만들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애들이 점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그만 거를 좋아해요. 근데 반대로 더 커지게 하는 걸 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아이 성향에 맞춰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아이들은 계속 크게 만들진 않고 이게 너무 공간 차지를 많이 하니까 자그마한 공간에 많은 거를 만들 수 있는 클래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36개월 전후에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20개월이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기억력 감퇴가 오면은 성경 암송하는 거는 기억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기억력 감퇴가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한쪽은 단순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암송 같은 건 단순 기억이잖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암기력을 올려야 돼요. 일상생활 암기력하고 성경 암송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일상생활 암기력을 더 올려야 되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악기 혹시 다룰 줄 아시면은 지금이라도 악기 활동을 조금 하시면 더 좋아요.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악기 활동하고 수학 있잖아. 중학교 수학 있죠. 그거 조금씩 더 푸세요. 중학교 수학을.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암송 자체는 그 당시 쓰고 버리게 돼요. 뇌를. 그러니까 도움이 안 돼요. 자, 초삼 남아 풍선 아트 저랑 배우면 그런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뭔가 하는 거 이런 거는 괜찮아요. 자, 내성적인 성격인 아이가 그러한 성향 그대로 가면 사회생활 때 지장을 주죠. 보통 내성적인 아이들, 또 이런 후천적으로 내성적인 아이들이 있어. 원래 태생부터 내성적인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이 성격 자체가 36개월까지 엄마가 했던 육아로 만들어지는 게 이 성격이거든. 그러면은 36개월 전후 돼서 아이가 내성적이고 외성적인 거는 엄마의 36개월까지 육아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근데 책 육아 공부 이런 거 시켜놓고 애들이 내성적이 됐다? 근데 얘가 원래 그랬어. 얘는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난 치사하다고 봐. 그러니까 기질은 있어요. 얘가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12개월까지 너무 예민해. 근데 예민한 기질인데 얘를 책 육아를 했다고? 이건 사기야. 그러지 않아. 못해요. 예민한 기질 아이들은 가만히 있질 못하기 때문에 책 육아를 할 수가 없어. 근데 멀쩡한 애를 책 육아를 해가지고 애를 내성적으로 만들고 예민하게 만들어놨어. 이건 엄마가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은 60개월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까지 이거를 복구를 시켜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접고 운해 활동 계속 시키잖아요. 그래서 다시 운해가 좌뇌를 잡아 먹으면은 멀쩡해져요. 그러면 좌뇌 공부를 안 시켜야지. 애들한테 규칙 교육을 강요하지 말고 공부 시키지 말고 애들하고 놀러 다니고 체험 활동하고 그다음에 운해 활동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돼서 운해가 좌뇌를 잡아먹으면 애들이 갑자기 활발해져요. 이 상태 그대로 학교를 가면은 얘는 혼자 지내요. 그리고 왕따 당하기 제일 좋은 스타일이 돼요. 큐브는 보통 도용 감각이 있어야 돼요. 공간 감각이 있어야 되니까는 큐브 하려고 그러면 일반 블럭 활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한 상태에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큐브나 바둑이나 장기나 체스 이게 좋다고. 이게 거의 상위 클래스인데 이거를 다 그 전에 해야 되는 걸 건너뛰고 그거만 하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기본 바탕이 돼야 돼. 이런 블럭, 장기, 체스, 큐브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이 두정엽을 써야 되거든? 그럼 평상시에 이 두정엽을 쓰는 활동을 많이 해야 돼. 그럼 도대체 이 두정엽이 뭐냐? 각종 감각기관이 모이는 데가 이 두정엽이에요. 오감이 모이는 데가 두정엽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책 육아를 하면은 두정엽을 안 와요. 유아 시기에. 그러면은 망한 거지. 그리고 연산 활동도 두정엽으로 안 와요. 그러면은 시간 낭비하고 망한 거야. 그럼 뭐를 해야 돼?
두정엽으로 하면은 창의적인 활동을 해야 돼. 그래서 운해를 쓰는 활동을 많이 하잖아. 그럼 만들기, 그리기들 이런 소근육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 감각으로 통해 가지고 두정엽으로 올라온 다음에 이 생각하는 데랑 연결되는 사고력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운해로 사고력길이 열리지 아직까지는 좌뇌랑 우뇌랑 왔다 갔다 하는 이 뇌량이 발달이 안 된 상태야, 유아시기 때는. 그러니까는 아무리 책을 읽고 아무리 연산을 시켜봐야 뇌가 성장을 안 해요. 오히려 더 망가져요. 왜? 운해를 성장할 시기에 계속 뻘짓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런 운해 활동이 좀 돼 있는 상태, 그림 좀 그리고 만들기도 좀 하고 그런 상태에서 한 6세나 7세 넘어서 하는 거예요. 복수 빼서도 만들기 한다고. 그러니까 빨리 거기 정리해요. 예, 당연히 못하고 돌리기만 하는 거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한 면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부터 그냥 보여줘요. 그리고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돌리는 연습 시켜요. 돌리는 연습. 아이고, 큐브 선환도 없어졌네. 있다. 이거 큐브 할 때 애들 알려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냥 이거를 1년 동안 배치를 해놔. 그래서 애들이 이거 막 돌리는 거 있지.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돌리는 거.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한 면을 막 맞히는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알려주고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 간에 막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막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얘가 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게 하려고 그러면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면 돼. 그러면은 어떻게든 막 해가지고 한 면이 맞춰지잖아. 그러면 굉장히 기뻐해요. 근데 이제 한 면이 맞춰졌다고 다른 면이 맞춰지진 않아. 그래도 얘는 한 면을 맞춘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한 거야. 그렇게 해서 그거만 하면 돼요. 이게 돌리다 보면 이렇게 한 면이 맞춰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어떻게 보낼까를 애들이 생각을 해. 그러면서 이것저것 만져. 자, 지금은 안 된단 말이야. 지금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거든.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 공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언젠가는 이제 1년이든 2년이고 그냥 놔뒀다가 그냥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웬만한 블록 활동이 된 다음에 요거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때 심시풀이로 그때 해주면 애들 금방 해요. 초등학교 때. 어릴 때 하는 운해 활동 예전에 제가 강의 올려놓은 건 있어요. 운해 활동 쭉 찾아보면 있는데 기본적으로 만들기가 뭐 있어요? 블록 만들기, 클레이 만들기, 또 찰흙 만들기, 샌드로 하기, 그 다음에 하여튼 요런 거 수수깡으로 뭐 만드는 것도 상관없고, 또 종이 접기 이것도 운해 활동이고, 그 다음에 악기 활동, 악기도 뭐 피아노, 바이올린, 뭐 우쿨렐라 등 여러 가지 있지. 드럼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애들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근데 춤추는 것도 TV를 보고 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추는 율동 이런 거 보고 하는 거지.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렇게 율동하는 거 따라하는 거 이런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운해 활동으로 봐야지. 근데 요즘 교회 같은 데도 이렇게 스크린이 되게 많더만. 그러니까는 솔직히 애들한테는 좋진 않지. 성인이야 뭐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애들은 이제 교회 들어가기 전에 따로 맡기는데 거기다가 맡겨놓고 성인만 들어가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유아이들은. 유아이들은 거기 안 들어가는 게 더 좋아요. 이게 조그만 데는 상관이 없는데 대형 교회 같은 데는 온통 다 스크린이거든. 그래서 별로 좋진 않아요. 자, 그리고 및 체전환, 또 체육활동. 체육활동이니까는 유아 시기에 수영, 인라인 스케이트, 또 일반 스키, 보드. 근데 유아 애들은 스키보다 보드가 더 나아요. 그리고 아까 수영했나? 수영하고 또 이렇게 발레, 또 체조 이런 것도 괜찮아. 나 일반 보드 타는 거, 자전거 뭐 그런 것들. 레고에서 파는 로봇 사다가 아이가 기타나 고양이, 로봇 조립해서 패드랑 연결해서 코딩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 사주려는데 괜찮은 거. 이거는 초등학교 한 2학년 넘어서 해주는 게 좋아요. 지금은 그냥 만드는 게 좋아요. 유아기 때는 그냥 만들어요. 지금 그거 만약에 재미들이잖아. 그럼 일반적으로 그냥 만들기 안 해요. 유아 때 왼손 많이 쓰는 거랑 뭐 운해 발달하고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어. 같은 논리면은 오른손잡이는 운해형이 없는 거지. 그건 상관없고요. 차라리 왼손잡이 애들은 양손을 다 쓰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양손. 그만큼 소근육 활동을 더 많이 하니까 양손을 다 쓰게 하는 게 좋지.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이를 못 봤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차피 어머님이 결정하셔요. 내가 아이를 못 봤기 때문에. 요즘 학군지? 저는 학군지가 솔직히 어떤지는 몰라요. 근데 어머님들한테 이제 전화 오고 이러는 거 보면은 이제 학군지랑 비학군지 차이를 좀 아는 거 뿐이에요. 학군지 같은 경우는 애들이 AI가 좀 많아. 그러니까 AI로 인해 가지고 애들이 이제 조금 좀 정신이 좀 많이 돌지. 이런 아이들이 많지. 그리고 ADHD 이런 애들이 좀 많은데 이제 학군지 분위기상 얘네들이 막 돌출 행동들을 하는 걸 자제를 하는데 이 자제하는 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야. 그런 것도 있고 학군지는 이런 짝꿍 시스템이 너무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애들 왕따 시키는 게 이게 굉장히 심해. 특히 여자애들 그런 게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학습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들어와서 지금 1학년 애들이 대체적으로 IQ가 다 낮아요. 그렇게 공부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IQ가 낮고, 이 역류 때문에 애들이 한국말을 잘 못해요. 표현법이 더 떨어지고 오히려 얘네들이 문해력이 더 떨어져. 지금 뭐 학군지 비학군지 그런 건 없는데 애들이 다 동시다발로 다 똑같이 하고 오니까는 다 멍청해. 다 멍청해.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그렇게 공부를 시키려는 엄마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통하고, 그 엄마들조차도 많이 요즘 한 40개월 이내 엄마들이 많이 무식한 엄마들이 많아요. 이게 오리지널 MZ 애들이거든. 그 40개월 이전 엄마들. 특히 30대 중반 이하 30살부터 35세 그 사이의 엄마들이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아요. 뭘 이렇게 찾아볼 생각을 안 하고 남들이 뭐 하면 다 우르르 다 따라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지. 그 다음에 비학군지 같은 경우는 애들이 몸으로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미디어 증후군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애들을 뭐 때리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게 좀 많지. 그러니까 학군지는 왕따 이런 게 많아. 특히 여자애들 뒤에서 소곤소곤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왕따 시키는 게, 그건 여성분이니까 알실 거 아니야. 엄마들도 여자들 이렇게 딱 모여서 마음에 안 들면은 뒷담화 까가지고 왕따 시키잖아. 그런 게 굉장히 많아, 학군지는. 근데 비학군지는 아예 몸으로 한단 말이야. 막 몸으로 때리고 막 크게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증거도 없이 이렇게 애들 뒤에서 괴롭히는 애들을 처벌하기가 편해,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비학군지 같은 거나 국공립 같은 데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 선생님은 증거가 있어야 애들을 처벌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일반 국공립이나 아니면은 비학군지 이런 애들은 처벌하기가 편하단 말이야.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학군지는 애들이 영악해져가지고 증거가 안 난 게 CCTV가 없는 곳 이런 데서 한단 말이야. 가스라이팅도 학군지가 더 심해요, 애들이. 그걸 가스라이팅을 6살 때부터 애들이 배워요. 그래서 맘에 드는 애들, 짝꿍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여자애들이 홀수일 때, 그러면은 내가 짝꿍이 안 되면 나 혼자 지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짝꿍할 아이를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야. 그걸 6살 때부터 배워요. 나는 태권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태권도 관장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은 솔직히 지금 태권도 학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왜 많이 생기겠어? 보육하려고. 근데 자, 보육을 하는데 애들이 잘못되면은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걸 안 해. 하루 종일 그 관장 앞에서 핸드폰 보고 나쁜 소리 하는데도 관장이 한마디를 안 해. 왜? 애들 떨어져 나갈까봐. 그런단 말이야. 거기 가면 애들 다 배려서 와요. 나는 별로 권장 안 해요. 전 개인적으로. 차라리 태권도 다닐 시간에 수영학원을 다니라고 그래. 수영. 근데 애들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지 친구들이 다 태권도 가면 다 쫓아가는 거야. 이게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아이들이 운행 활동할 때 블럭은 제가 만든 거 따라서 하고 관심 가지고 따라와 주는데 클레이 그리기 같은 미술 활동이나 피아노 치는 걸 잘 안 따라주네요. 제가 묵묵히 뭘 만들어도 그닥 관심이 없고 제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전 나는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니 힘 빠질 때가 많아요. 그냥 묵묵히 하세요. 1년이고 1년 반이고 하세요. 이게 아이들이요, 그거를 봐요. 엄마가 하는 거를 안 봐도 봐요. 그러면서 나중에 아이들이 언젠가 그걸 해야 될 때 엄마가 했던 거를 그대로 해요. 이게 신기한 거야. 진짜 그래요. 폰 안 보여주고 좀 혼내는 태권도가 괜찮을까요가 아니라, 태권도 학원에 그 방치형 육아 애들이 많이 와요. 근데 애들이 이 미러 뉴런 때문에 그런 애들이 하는 행동들을 카피를 하고, 태권도 학원 다니면 애들이 그렇게 핸드폰을 사달라고 그래. 그리고 형아들이 모여가지고 게임 얘기뿐이 안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모로 안 좋아. 근데 모든 태권도 학원이 그러진 않겠지. 근데 그러니까 내가 막 하라는 소리를 못 하는 거야.
여기가 좋고 저기가 나쁘고 내가 그걸 체크를 못 하잖아.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안 좋을 확률이 많으면은 저는 일단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전전두엽이 발달시키면 행복해진다가 아니라, 이거는 전전두엽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이 넘어야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뇌가 최종으로 완성되는 5, 6학년이 넘은 다음에 전전두엽이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전전두엽이 생길 때까지, 그게 발달할 때까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운해 활동, 또 이런 판단 활동들, 경험 활동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줘야죠. 공부를 시킨다고 똑똑해지는 거는 이제 끝났어. 그리고 예전에도 아니야. 그때는 우리나라 보수적이니까 대학교를 가야 뭐가 해결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학교 나와서 다 쳐놀고 있잖아, 애들. 이게 책 없애고 육아려지 힘들지. 책이 제일 편한 건데, 엄마도 게을러지고 아이도 게을러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게을러지는 현상이 36개월부터 나타나가지고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책육아 했던 사람들, 애들 다 공통 특징을 갖는 것들이, 이게 공식이에요. 애들이 그 부정적인 형상들이 나타나는 거. 그거를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애는 원래 그랬어. 원래 기질이 그래. 이런 식으로 그 회피하는 거야. 태교는요, 엄마가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 돼요. 엄마가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 되고, 어차피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애들한테 가니까 아무리 뭐 좋은 음악을 듣든 뭘 하든 아무 소용없어. 그리고 아이가 23시간 잠을 자고, 그러니까 태아가 1시간 깨 있는데 1시간은 풀로 깨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깨 있어서 애들이 이제 일어나면 기지개 피거든. 기지개 필 때 아이 발바닥이 밖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엄마가 이제 느끼면은 아빠를 불러다가 아빠랑 얘기하게 해주는 거지. 그거가 최고 좋아. 그리고 애가 자고 있는데 왜 계속 깨우냐고. 응? 태아가 잠잘 때는 엄마는 그냥 편안하게 있는 거야. 왜 잠자고 있는 애를 깨우냐고. 쓸데없이. 그 어떤 미친 여자들은 애기 뭐 영어 시킨다고 그 엄마 그 임신했을 때 배에다가 그 이어폰 갖다 대고 영어 들려주더만. 정신 또라이 같은 여자들 많아요. 좀 미친 거 아니야, 솔직히. 애가 자고 있는데 왜 깨워?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이상해지잖아. 예민해지고. 좀 엄마들이 공부에 미치잖아요. 그러면 애들도 같이 미쳐요. 예, 좀 정신 차려야 돼요. 2돌 이전 아이 키우는데 야외에서 잘 놀아주는 방법이 궁금해요. 놀이터에서 막 적극적으로 노는 아이가 아니라서요. 작게놀이 숨바꼭질도 하면 좋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그냥 36개월 이전에는요, 자연 친화 지능,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니고 동식물원 돌아다니면서 아이랑 구경시켜주는 거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하고 놀고 안 놀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엄마랑 친하게 지내면서 엄마랑 많이 돌아다니고 엄마랑 같은 많은 활동들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밖에서 노는 것도 노는 거고 집에서도 이렇게 해야 돼요. 소근육 활동을 2시간을 해야 돼요. 최소 2시간. 잠자리 독서라는 거는, 독서라는 거 자체가 뭐예요? 본인이 스스로 읽는 게 독서 아니에요? 잠깐만, 시드 아이님이 아이가 몇 살이에요? 6세구나. 6세면은 잠자리 독서는 아니지. 독서는 스스로 읽는 걸 독서라고 그래요. 스스로 읽는 게 독서니까 그건 아니고 하지 마세요. 잠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잠자기 30분 전에 1시간 읽는, 아니, 잠자기 30분 전에 한 권이나 2권 보고 애들 재워야 돼요. 애 잠자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독서가 엄마 독서, 아이 독서가 아니잖아. 이게 말장난이야, 말장난. 그 애기 잠잘 때 그거 하지 마세요. 그 언제까지 읽어주시려고요? 나중에 애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돼서 2시간씩 읽어달라면 어떡할 건데요? 이거 끊기 힘들어요. 마약이에요, 이거. 이거 잠자리 책육아가 마약이에요, 마약. 애들이 그 엄마가 책 안 읽어주잖아. 잠을 못 자요. 이거 끊기 힘들어요, 나중에. 끊을 거면 빨리 끊으세요. 하지마. 그 잠자리 책류가 그 푸르미 아빠가 만든 거야. 아, 왜 그 출판사 그 사장 얘기를 왜 듣고 그 다 육아를 하는 거야. 이게 다 속는 거지. 그 지 이익을 위해서 그거 했는데, 글자 없는 그림책을 봐도 되기는 해요. 그런데 운해 활동이 안 된 상태에서 책을 보게 되면은 똑같이 책류가 부작용이 나타나고요. 애가 책을 안 보는데 집에 책이 막 100권, 200권, 300권, 1000권 깔려 있다. 그러면 아이가 무조건 뇌가 망가져요. 또 어떤 어머님들은 우리 집에는 책이 50권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그 50권으로 1000권의 효과를 본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똑같이 안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림책을 안 보는 게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원래 그림책을 봐야 돼. 근데
일단은 36개월 전에는 모든 책이 다 안 좋아요. 36개월 전에는 책을 아예 보면 안 돼. 절대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36개월 지나서 볼 수 있는 책이 뭐냐면은 아이들 운해 활동에 관련된 책만 보는 거야. 그리고 정책을 본다 그러면은 아이들 의성어, 의태어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거 실질적으로 엄마가 토끼가 깡충깡충 뜁니다. 그러면 엄마가 깡충깡충 뛰고요. 캥거루가 꽁충꽁충 뜁니다. 그러면 엄마가 애 앞에서 꽁충꽁충 뛰고요. 그거를 엄마가 직접 하세요. 그러면 책 읽혀도 돼요. 모든 책에 있는 활동 이런 게 나오는 거 36개월 전에 하려고 그러면은 엄마가 애 앞에서 생쇼를 하세요. 그러면 책 요구해도 돼요. 그거 1시간만 해보세요. 다시는 책 애들 안 읽혀준다 그럴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일반 동료도요, 아니 동료가 아니라 일반 동화책도요, 엄마가 다 율동하면서 하세요. 다 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 다 책 요구 하셔도 돼요. 가능하시면 하세요. 책 내용을 어머님이 다 외우시고 아이 앞에서 아이는 책장을 넘겨가면서 엄마 행동을 다 보는 거야. 뭐 신데렐라가 있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행동하면서 뭐 목소리 흉내도 내가면서 막 이렇게 예전 유치원 선생님이 했던 방식대로 하면 상관이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냥 애 앞에 앉혀놓고 그냥 글씨 막 읽는 거야. 그 의미 없어. 차라리 그냥 엄마 옛날 얘기 해줘. 옛날 얘기. 그리고 책류가 일찍부터 하다가 실패하면 나중에 애들 한글 안 읽어요. 한글 쓰기 안 해요. 4세부터 운해 활동 많이 한 상태에서 책 읽기는 아이가 선택하는 거예요. 7살 이후에. 7살 이후에. 아이가 본인이 선택해서 7살 이후에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7살 때부터는 책을 조금씩 읽어야 되니까. 그런 건 상관없고요. 보통 운해 활동이 잘 돼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글을 굳이 가르쳐 주지 않고 집에서 하지 않아도요. 스스로 다 떼요. 근데 엄마의 개입이 있으면은 무조건 역효과가 나와요. 일단 사춘기 때 뇌변화가 확 일어나기는 해요. 그것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데 일단은 중학교 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뇌 성장은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아이가 받아들이는 걸 보고 다시 한번 결정을 하셔야 돼요. 중학교 때부터 애가 못 쫓아간다. 그러면 얘는 공부랑 안 맞아요. 아무리 시켜도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진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죠. 억지로 한다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지방대학 이런 거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진로 선정을 다시 해야 돼요. 중학교 1학년 때 하는 거 보면 대충 답이 나와요. 왜냐면은 전전두엽이 발달할 그 시기 있잖아요.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그 사이에. 그때 아이가 받아들이는 게 갑자기 강해졌어. 그럼 얘는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때 갑자기 받아들이는 게 확 떨어졌어. 그럼 얘는 공부를 안 맞아요. 그럼 진로 설정을 다시 하셔야 돼요. 빨리 결정하셔야 돼. 중학교 1학년에. 지금 책류가부터 해서 공부 다 시킨 아이들 있잖아. 지금 초등학교 1학년 7살, 초등학교 2학년 요런 아이들 있잖아요. 요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엄마들이 학교 들어가가지고 운해 활동부터 다 끊어. 그러면 얘네들 공부밖에 안 하거든. 그래서 애들이 중학교 그러니까 6학년에 중학교 1학년 되는 사이에 갑자기 애가 학교 공부를 그때는 이제 조금씩 했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뭐 어려워 쉽잖아. 그러니까 쭉 하다가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그 사이에 그렇게 공부를 좀 했던 아이들이 갑자기 경계선을 떨어져요. 운해가 없기 때문에. 운해를 다 끊어버리거든. 운해가 끊으면 어떻게 돼요? 이해력이 떨어져요. 또 암기식으로 했던 애들, 다 무조건 외우게 했던 애들, 얘네들도 운해가 다 끊겨요. 운해가 다 끊기면은 애들이 일상생활 암기력이 떨어지고 이해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 암기력마저 떨어져요. 그게 돼요. 그래서 암기식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는 태생부터 얘가 암기 쪽 재능을 갖고 태어나지 않은 이상은 강제로 만든 애들은 중학교 때 망해요. 그래서 강제로 외우게 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그거는 이제 중학교 가봐야 아는 건데 다행히 여자애들은 좀 버티는데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못 버틸 확률이 많아요. 잠깐만 쉬다 올게요. 글 읽는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글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을 읽을 때 한 페이지에 얘가 아는 단어가 90% 이상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 저학년은요. 운해교육 관련 도서는 없고요. 제가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운해에 대해서 하는 게 지금 몇 명 있긴 있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어요. 저랑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작가 한 분밖에 없어요. 자세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임작가 한 분뿐이 없어요. 개인 유튜버 중에선. 임작가도 누가 알려줘가지고 봤더니 저랑 비슷하더라고. 보진 않았는데
한 편인가 봤어, 한 편. 그래서 지금 올해 안에 일단은 초판 발행 할 거예요. 책. 운에 관련돼가지고 초판 발행하고 내년에 또 다른 제목으로 해서 또 하나 만들고 그래서 3년 동안 일단 한 권씩 만들려고 생각 중이에요. 일단 책이 있어야 뭐 대기자 TV를 나오든지 뭐 하는데 내가 방송에다 하도 욕지거리라니까 부르지는 않을 것 같아. 엄마들한테도 그렇고 그 유튜브 애들한테도 그렇고 막 하도 막 미친년을 그러니까 부르지는 않을 것 같아. 자, 20개월인데 시댁에 가끔 가서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시어머니가 자꾸 얘한테 숫자 알려주거든요. 전에 쌤이 강 무시하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긴 한데 몇 번 그러고 나서 얼마 전부터 색칠 공부할 때 페이지에 숫자를 보고 1이라고 하는데 그냥 냅두면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애가 하면은 거기다 반응만 하지 마세요. 절대 반응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어머니랑 싸워봐야 좋을 거 없어요. 그냥 냅두세요. 한글 노출해도 되는 나이는 언제부터냐면은 그냥 이제 목적으로 갖고 해야 될 거는 이제 6세 이후 6세 이후부터 간판 글씨부터 시작하세요. 간판 글씨. 그리고 애들이 이제 유치원 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생일 카드 같은 거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알려달라고 그래. 그러면 그때 조금 알려주시면 돼요. 일단 생일 축하합니다. 이건 써야 되잖아. 만 6세가 아니라 제가 6세, 7세 하는 건 언제부터냐면 학교 가는 기준으로 하고 제가 두 개로 나눠요. 개월수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이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이로 얘기할 때는 학교 갈 나이를 8세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12월생이든 1월생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본 게 나이로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나이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냥 나이로 따져가지고 학교 갈 나이를 그때를 8세로 정하고 그 전은 다 7세 통. 그 전에는 6세 통이에요. 그리고 보통 뇌발달 과정 얘기할 때는 이제 개월수를 따지는데 이게 외국은 8월 달에 입학인가 그럴 거야. 그 외국하고는 좀 다르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입학을 하니까 이게 8월생 넘은 애들은 좀 손해를 보는 게 있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문화상 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나이로 따져요. 운해를 연구하게 된 계기는 제가 초등학교 때 다른 애들하고 좀 많이 다른 걸 느꼈지. 그리고 제가 하는 방식,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던 방식하고 학교랑 안 맞는 걸 제가 초등학교부터 좀 느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학도 제가 중학교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방식대로 하지 않았어요. 저 나름대로 운해 방식으로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전 다양하게 많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답안지를 안 보고 답안지 봐도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저는 저 나름대로 풀었어요. 항상. 그래서 문제 한 문제를 풀어도 막 길게 푸는 거는 막 2시간, 3시간부터 72시간까지 푼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많이 했고 보통 중학교 이후부터 하루에 A4 용지에 한 30장에서 40장씩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수학을 했어요. 저는 수학밖에 못했거든. 제 암기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고등학교 때까지 쭉 했고요. 고등학교 지나서도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머리가 좌뇌가 많이 망가져가지고 운해로만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운해를 제일 많이 아는 게 이제 저밖에 없는 거야. 현재 이거 강의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이제 제가 꿈이 선생님이었거든. 그러니까는 제가 교대를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한이 있어서 계속 학원이나 막 이런 거를 좀 했었지. 그러다가 이제 그때 운해형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ADHD 취급을 받고 문제 취급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운해형 아이들이 똑똑한 애들이거든. 그러니까는 엄마에 의해서 선생님에 의해 가지고 얘가 입학하기도 전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애들이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 그래서 이거를 어머니들한테 한 명 한 명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이미 그 연구는 그 전부터 하기 시작을 했고 한 10몇 년 전부터. 자, 학교에 가면 음악 하나 더 늘리면 좋다고 하셔서 초이딸 피아노 하고 바이올린 배우다가 초이 돼서 피아노 싫다 그래서 다시 끊었어요. 다른 것도 싫고 바이올린만 한다고요. 상관없어요. 그 외엔 태권도 골프 배우고 나머진 그리기 만들기 하느라 바빠요. 혹시 가감할게 한 게 있을까요? 수영은 기초 떼고 다음 단계 대기 걸어놓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자, 체육 활동은요? 체육 활동 이건 뭐건 다 똑같아요. 애들이 관심을 갖고 시작해서 6개월 그 사이에 최고로 실력이 많이 올라요. 그리고 6개월 지나고 나서부터는 실력이 조금씩 올리는데 아이가 좋아서 계속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슬슬 지겨워한다? 그러면은 6개월마다 교체를 하세요. 다양하게 교체를 하세요.
어차피 시작하고 6개월 동안에 쫙 오르거든. 중급 단계까지. 그러니까는 최소 6개월, 그러니까 6개월까지는 유지를 하시고 6개월이 지나가지고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운해가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은 이것저것 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 그럴 때는 얘가 메인으로 하는 거 딱 빼고 나머지는 6개월마다 돌려버리세요.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메인으로 가는 거 한 2개 놔두고 나머지는 6개월마다 돌리세요. 그게 최고 좋아요. 안 되는 거 억지로 막 하실 필요 없어요. 메인으로 가는 거 1개에서 2개, 나머지는 6개월마다 돌리세요. 어차피 중학교 가면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때 최대한 많이 안 해주세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뇌가 마지막 그 붙는 시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그 사이, 그때까지만 운해 활동을 좀 유지를 하시고요. 운해 활동이라는 거는 좌뇌랑 달라요. 좌뇌는 안 하면은 머릿속에서 날아가요. 근데 운해는요, 이런 것들 은미체를 안 하잖아. 그러면은 이 뇌 활동하고 이 배우는 스킬 활동하고 시냅스를 끊어버려. 끊는다고 얘가 실력이 줄어드냐? 그건 아니야. 만약에 피아노를 얘가 2년을 했어. 그러다가 20년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20년 후에 다시 하려고 하면은 이게 예전에 시냅스를 끊어놨잖아. 그러니까는 시냅스 연결하는 그 작업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연결하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감이 있으니까 그 전에 뭐 바이올린이나 이런 걸 했으면 다시 피아노를 한다 그러면은 연결하는데 뭐 일주일밖에 안 걸릴걸? 이제 이런 음악 활동을 전혀 안 했어. 그러면 연결하는데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 연결이 되는 순간 다시 옛날 실력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시냅스 연결 신호만 끊는 거고, 좌뇌는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때 수능 보려고 배웠던 국수연가사 그거 기억나요? 다 날라갔잖아. 좌뇌는 날라간단 말이야, 안 하면은. 근데 운해는 연결만 끊는 거야. 완전 달라요. 악기도 6개월마다 변경하는 게 괜찮은 게 아니라 그런 건 있지. 메인으로 가는 건 하나 가야 돼. 악기도. 그러니까 피아노든 바이올린든 메인으로 가는 건 하나 가고 추가로 배우는 거를 6개월마다 바꿔도 돼요. 추가로 가는 거. 운동도 얘가 만약에 탁구를 잘 쳐. 그럼 탁구는 기본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하는 운동, 뭐 배드민턴이든 테니스든 이런 것들은 6개월만 시켜도 상관없어요. 자, 돈 많은 학군지 아이들은 학습, 예체능 좀 병행하던데 그럼 좌뇌 부작용 좀 완화될까요? 아니에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거랑 같이 붙이면 상쇄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상쇄될 거면 뭐하러 그 공부를 왜 시켜? 그러니까 공부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부가 위험하고 애들한테 공부시키는 게 학대인지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학대인 걸 알면서 그거를 병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을 학대하는 거는 학대한 대로 아이가 망가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키는 예술 활동도요, 학대를 시키고 좌뇌 활동을 시킨 상태에서 예술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지시형, 그러니까는 좌뇌 방식으로 배우게 돼요. 예술 활동을. 그러니까는 애들이 창의성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스킬 활동만 시키게 돼요. 운해가 발달하는 게 아니지. 그냥 단순히 연산 실력이 오르듯이 그냥 그림 그리는 실력이 오르는지, 이 운해를 이용해서 하는 게 뭐냐면 사고력 때문에 하는 거야. 창의적 사고력을 늘리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그림 그리는 연습, 만드는 연습, 이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창의적 사고력이 오르질 않아요. 얘네들은 지시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거예요. 자, 재능 피자 시작하기 좋은 시기나 계열수 하나를 정해줄 수 있을까요? 말씀해주신 계열수나 나이가 조금씩 달라서 여쭤봐요. 이거는 아이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저는 이제 좀 권장 나이대는 60개월 이후예요. 60개월 이후. 한글을 알던 모르는 상관없고 그냥 60개월 이후부터 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늦게 하시는 건 안 좋고 60개월 정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아이 따라 달라요. 다른데 보통 60개월 되면은 웬만큼 이제 뇌성장이 다 끝나니까 그때부터 나가든지 아니면 조금 빨리 한다 싶으면은 50개월 그 정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미체에서 메인으로 가는 건 하나씩 있어야 돼. 메인. 만약에 음악에서 메인이 뭐예요? 만약 기타야. 그러면은 기타는 메인으로 가고 추가로 알파로 하는 거는 돌려버리면 돼. 자, 미술도 얘가 블록 활동을 잘해. 그럼 블록은 기본으로 가고 다른 만들기 활동, 뭐 종이접기라든지 클레이라든지 이런 거는 서브로 가는 거는 뭐 6개월마다 바꿔주시면 되고, 또 체육 활동, 체육도 얘가 메인으로 하는 게 하나 있어. 그러면은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돌리면 돼. 근데 이제 공놀이다, 공으로 하는 거다. 그러면은 공놀이 하는 거 하나 메인 잡고 나머지는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축구 한다고 뭐 축구, 배구, 농구 이거를 세 개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할 줄만 알면 돼.
그러니까 야 농구하자 그러면은 나 할 줄 알아. 그 정도만 하면 돼. 야 배구하자. 나 할 줄 알아. 피구하자. 나 할 줄 알아. 경기 규칙 다 알아. 그 정도면 되지. 근데 얘가 축구하자 그러는데 난 축구 잘해. 그건 내가 메인 선수로 뛸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악기 활동을 하는데 메인으로 내가 피아노를 잘 친단 말이야. 그럼 피아노는 막 콩쿨 대회 이런 거 나가는 거고, 그 외에 바이올린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 그냥 조금 칠 줄 알아. 이 정도. 그 정도면 되지. 메인으로 가는 거 외에 나머지는 할 줄만 알면 돼. 그러다가 이제 피아노가 너무 지겨워. 너무 어려워졌어. 그럼 엄마 나 피아노 말고 바이올린을 내가 이 정도까지 할게. 그럼 바이올린 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게 어머니들 뭐 게임 하시나 모르겠네. 그래도 게임 안 해본 사람은 없잖아. 이게 레벨이 100까지가 있어. 그러면은 보통 레벨 1부터 레벨 80까지는 금방 올라요. 이게 애들 6개월 과정이야. 그리고 레벨 80부터 레벨 90까지는 노력한 것만큼 올라요. 근데 레벨 90부터는 레벨 1씩 올리는데 얼마 걸려요? 6개월씩 걸려. 레벨 1 올리는데. 그 다음부터는 경쟁이 되는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 레벨 89, 레벨 98, 99, 100 이거는 뭐야? 진짜 거기 올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는 음미체 관련된 그쪽 계통의 대학을 간다. 이런 것들은 이제 올인을 해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해야 되니까. 입시 위주로. 그런 거지. 그래서 보통 레벨 80까지 올라가는 거를 게임으로 따지면 레벨 80까지 올라가는 거가 한 6개월 과정이니까 그 정도만 해놓으면 충분하지 뭐. 메인으로 하는 게 하나 있으면. 배우다가 힘들어질 때 그걸 넘기지 못하고 쉽게 그만두면 끈기 없어지고 그만두는 걸 쉽게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메인으로 가는 건 하나 가라니까. 메인으로 가는 거를 그대로 간다는 건 뭐예요? 다른 활동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메인으로 가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건 뭐예요? 이게 6개월 동안 오르는 게 얘가 메인으로 가는 게 레벨 80이야. 그러면은 6개월 동안 이렇게 서브를 하는 것들은 60까지 금방 오를 수가 있다는 거야. 6개월 동안. 근데 메인으로 하는 게 레벨 90이란 말이야. 그러면 6개월 동안 다른 서브를 하는 건 어떻게 해요? 레벨 80, 85까지는 금방 올라간다는 거야. 그런 거지. 그러니까는 메인으로 가는 것들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입시 미술을 예를 들어준 거고, 입시 미술이 아니더라도 미술이든 음미체가 꼭 대학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하도 대학 거리니까는 제가 대학을 예를 드는 건데, 대학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어차피 이런 육아에 관련돼서 하는 것도 쟤도 애가 없잖아. 애가 없이도 이걸 한단 말이야. 그리고 제가 신경학과도 아니란 말이야. 의사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하는 것 자체가 취미생활로 한 거란 말이야. 제가 이런 대학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취미생활로 한 거고, 제가 일본어 한 것도 제가 취미생활로 한 거야. 그러니까는 목표가 대학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내가 관심이 있으면은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웬만큼 조금 아는 거는 대충 할 수도 있지. 봐봐요. 제가 이렇게 강의한 걸로 어머니들도 이제 대충 감은 잡잖아. 근데 그 감 잡는 데까지 제가 지금 어머니들이 알고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한 거를 제가 10년을 했어. 10년을 했단 말이야. 그거를 어머니들이 공짜로 듣고 있는 거잖아. 그 다음부터 10년 이후부터 하는 거는 진짜 24시간 애들에 대해서 생각한 거야. 남들보다 더 많은 양을 한 거고, 제가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항상 머릿속 한쪽 구석에서는 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저는 남들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분리해서 생각을 할 줄 알고 이러니까는 제가 더 오래 많은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좀 다른 거지. 그만큼 이제부터는 저는 노력이 담긴 거고, 그렇다고 이제 실력이 막 오르는 건 아닌데 그런 건 있어. 봐봐요. 레벨 95랑 레벨 98이랑 뭐가 달라요? 능력치는 그 별로 차이 안 나. 어차피 스탯이 5밖에 안 찍혀. 또 스킬이라고 1밖에 안 찍혀요. 근데 레벨 95랑 레벨 98이랑 다른 게 뭐예요? 레벨 95는 잡을 수 있는 게 중간 보스를 잡는데, 레벨 98은 뭐예요? 거의 상급 보스를 잡는단 말이야. 벌써 데미지가 들어가는 게 다른 거지. 게임으로 따지면은 그런 거지. 그러니까는 벌써 말하는 게 이제 달라지는 거고, 그림이나 이런 것도 스킬 자체가 달라지는 거야. 저는 여기서 더 공부를 하고 더 많은 걸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교수들이 말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교수들의 생각도 읽을 수가 있는 거야. 그 심리학 교수들 생각도 읽을 수가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말하려는 의도 파악까지 저건 다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나중 되면은 내가 교수들보다 더 최고 정점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교수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애들 상담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 근데 저는 오로지 이것만 하면 되니까 오히려 제가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모든 거를 하나를 올인해가지고 거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대학에서 나온 전문가들보다도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거야. 유튜브 보시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대학교 나와가지고 그거 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 그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꼭 대학교를 나와야 잘하는 건 아니고 대학을 안 나오더라도 유튜브 보다 보면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게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닌데도 취미생활로 한 건데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꼭 입시 쪽을 보는 게 아니라 꾸준히 노력을 하면은 나중에 노력에 의해 가지고 창의력이 생기는 거야. 노력이 더 중요하지. 만 2세 워크부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애들 데리고 책으로 이용해서 뭘 하는 거는 엄마가 편한 것 뿐이야. 애들은 겉에서 보면은 뭔가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책이라는 게 없어지잖아 나중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책이라는 걸 이용하지 않고 육아를 하는 거를 찾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엄마도 얘를 다음에 뭘 할까 생각을 하고. 그렇지. 플레이팩토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일단은 제가 권장하는 거예요. 나무로 된 건 하지 마세요. 그리고 6세 이전에는요, 숫자, 문자 이런 거가 들어간 거 있죠.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일단 나무로 된 건 하지 마세요. 발달 지연된 애들 쓰는 거예요. 나무로 된 거는.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숫자 나와 있고 얘들 그 숫자 빨리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걸 왜 해, 이거를. 할 필요 없어. 숫자는 나중에 6세 이후 되면 애들 웬만하면 다 알게 되는 거고. 어? 이거를 굳이 뭐 2년 빨리 시켜가지고 뭐 무슨 도움이 되겠어. 아니 8살에 배워야 되는 거를 2년 빨리 배우면은 얘가 뭐 더 똑똑해? 그러지 않아. 오히려 빨리 배우면은 얘가 공부할 게 더 많아지면서 안 좋아져. 루크? 아니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돼. 굳이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냥 한 6세 넘어가지고 그냥 한 방에 몰아세요. 그러니까 6세 정도 지나가지고 애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한 방에 몰아서 하셔도 돼. 이런 교구식으로 돼 있는 거는 굳이 미리부터 할 필요 없고 그냥 어렸을 때는 애들 만들기 그리기 많이 시켜요. 그냥 그 14개월 된 아이들은 아직까지 구강기잖아요. 그럼 뭘 이렇게 해줄 필요 없어요. 운해 활동 그냥 블럭 있잖아요. 24개월까지 블럭 끼는 거랑, 그러니까 뒤플로 블럭 있잖아요. 블럭 끼는 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나선 그리는 거, 원 그리는 거, 크레파스로 원 그리는 거, 그 2개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저것 호기심 많아가지고 다 뒤질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뒤지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애들 만지는 거 24개월까지 별의별 걸 다 만지게 해주세요. 그 촉감 자극을 많이 시켜야 되니까 각종 뭐 유리구슬부터 해서 입에 안 들어갈 만한 걸로 다 이걸 놔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아이랑 데리고 많이 돌아다니세요. 지금 여름이니까 겨울은 춥다고 안 나가고 여름은 되면은 좀 산들강 바다 이거 좀 돌아다니라고 그러니까는 시간이 없대 뭐 맨날. 그런데 좀 많이 돌아다녀요. 동식물원 많이 다니고 특히 자연 친화지능을 많이 올려야 되니까 동식물원 많이 다니세요. 그걸 꼭 하시고 운해 활동 뭐 14개월에 뭐 특별하게 하는 거 없고 이런 감각 활동들 많이 시키시면 돼요. 많이 돌아다니시고 이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요 유아 애들 할 때 얘네들은 주로 운해 활동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운해 활동 하는데 플러스 알파라는 건 상관이 없어요. 운해 활동 하는데 플러스 알파로. 그 얘네들은 보통 독일이나 미국은 1시 반 정도에 애들이 다 나와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다 나오고 그 다음부터 보통 한 4시까지 밖에서 놀아요. 그리고 나서 온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집에서 또 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거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하루 종일 놀고 운해 활동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걸 갖다 두는 순간 문제가 뭐야? 이게 다 책인 거야. 이 책이라는 거를 엄마들이 너무 좋아해서 결국은 모든 활동을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그래. 근데 이제 발달이 느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용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애가 발달이 느린지 안 느린지도 모르는 유아 시기 때 굳이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클레이나 레고 관심 없는 아이들은 이제
그리기나 종이접기로 가야지. 그것뿐이 없어요. 보통 종이접기, 그 다음에 클레이, 레고, 그림 그리기, 이게 기본 4개거든. 4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메인으로 하나 잡아야 돼요. 작업 기억이 초단기 기억이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이거 또 보여주고 해봐 그랬을 때 이제 하는 거지, 바로. 그런데 이런 게 있다? 이 작업 기억이 바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거를 다음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행형 사람들은 보통 그거를 바로 못하니까는 그거를 계속 머릿속에 기억해뒀다가 자면서까지 하다가 다음날 완료가 되고요. 좌뇌형 사람들은 또 바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좌뇌형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작업 기억, 잠깐 기억을 붙들어 두고 그대로 하는 것을 바로 했다가 그냥 딱 끝내버리면은 그게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진 않지. 근데 이제 운행형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안 되다 보니까는 그걸 계속 끝까지 유지를 하는 거야. 다음날 아니면 될 때까지. 그러니까는 이게 기억이 오래 남아. 그래서 나중에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자주 하다 보면은, 자주 바꿔가서 막 하다 보면은 별로 좋진 않아요. 그래서 단순 암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장기 기억으로 많이 넘어가지 않고 유아기 때 특히 이렇게 단순 암기를 많이 시키는 게 별로 좋진 않죠. 종이접기는 알아서 접는다고요? 그러면은 요런 애들은 종이접기 책 갖다 주고 그거 가지고 또 다양하게 만들라고 해주세요. 종이접기 책. 그림 그리기는 자유롭게 그냥 막 그리면 돼요. 근데 졸라맨으로 그리는 거는 이제 색칠 공부 많이 안 해서 그래요. 이런 애들은 색칠 공부 좀 많이 시켜서, 사람 색칠 공부. 그러면은 이제 졸라맨이 조금씩 퉁퉁해져요. 네, 색칠 공부 책으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들 나온 거, 그걸로 하시면 돼요. 외운 거를 3, 4주 후에 다 기억을 하려면요, 외운 거를 써먹어야 돼요. 단순히 외우기만 해가지고 그거를 남겨놓는 거는 암기력에 관련된 뇌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나오는 그 우영우처럼 많은 양의 이런 것들을 외울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외웠잖아. 그러면은 이걸 안 잊어버리려면은 그거를 그대로 활용을 해야 돼요. 오늘 만약에 아이가 일출일몰이라는 걸 배웠어.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외워가지고 쓰지 않잖아. 그러면은 자면서 삭제를 해요. 그런데 일출일몰이라는 걸 배우고 그거를 오늘 언제 써먹을까 막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가 그거를 엄마한테 써먹던 누구한테 써먹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자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한 번 한 거는 또 삭제를 할 수가 있어. 또 계속 안 쓰면은. 그러니까는 이거를 한 2번 정도를 써야지. 그래서 복습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복습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활용을 해야 돼. 그래야 오래 가요. 그 8세와 12월생인데 학교 점심시간에 무슨 메뉴 먹었는지 가끔씩 물어보면 몇 가지 정도만 기억하고 다 기억할 때도 있고요. 이거 이 정도면 똑똑할 거예요. 우리들도 점심 아침에 뭐 먹었는지 기억 안 나요. 이게 생각으로 잘 기억이 안 나요. 뭘 먹었는지. 왜냐면은 점심이든 저녁이든 아침이든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뇌에서 별로 인식을 안 하는 부분이긴 하거든. 그냥 점심시간이다, 저녁시간이다, 그냥 밥 먹는다, 이 정도만 기억하지 뭘 자세하게 먹었는지는 뭐 밥 먹고 나서 바로는 기억할 수가 있지만은 다시 집에 와서 뭐 먹었어? 그러면 잘 기억 못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뭐 하루 뭐 했냐고 하는 거는 이제 아이랑 그 하루 일과를 엄마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유치원이든 학교든 그걸 좀 알고 있다가 엄마가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게 더 좋지. 그냥 오늘 뭉뚱그리하게 오늘 뭐 했어? 그러면 애들 대답 잘 못해. 그러니까 오늘 아이가 만약에 뭐 체험학습을 갔다든지 아니면 오늘 뭐 배우는지 엄마가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영어 시간에 오늘 뭐 했어? 뭐 선생님이랑 뭐 했어? 뭐 친구랑 뭐 했어?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애들이 기억을 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애들은 나쁜 기억보다 좋은 기억을 더 끄집어내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애들이 행복해야 기억력이 오르거든. 근데 나쁜 거를 계속 끄집어냈어. 저번에 있었던 친구랑 오늘은 잘 지냈어? 오늘 싸우지 않았어? 뭐 선생님이 오늘은 너한테 뭐 안 혼냈어? 이런 식으로 나쁜 기억을 남아주잖아. 그러면 애들이 좋은 기억이 사라져요. 일상 기억력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부정적인 거보다 긍정적인 거 위주로 많이 시키세요. 이런 학습 기억이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일상 기억 떠올리는 거를. 그거를 한 1년만 해보세요.
그럼 애들이 벌써 달라져요. 그리고 피아노 보고 듣고 따라하기, 이게 작업 기억력이야.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이게 보고 듣고 따라하기가 작업 기억력이거든. 순간적으로 선생님이 친 거를 보고 아이가 그대로 치는 거지. 이거 많이 하잖아. 이거 나중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게 진짜 좋아요. 그래서 내가 피아노 칠 때 보고 듣고 따라하기 치라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나중 되면은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 자, 8세이면 독서를 해야 되는 시기인 건 맞죠. 근데 이제 그 전에 많은 다량의 독서를 했으면은 지금 독서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권장하는 게 뭐냐면은 학년당 15페이지, 학년당 15페이지, 1학년이면은 15페이지, 2학년이면 30페이지, 3학년이면 45페이지, 4학년이면은 60페이지. 이 정도로 해주는 게 좋아요. 15페이지씩 증가를 하세요, 학년당. 작업 기억력이 발달하면은 순간순간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것도 이제 좀, 그러니까 작업 기억력이 메모지거든요, 메모지.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할 수가 있고, 어디서 배운 것들을 장기 기억으로 유지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4 더하기 5는 뭘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잖아. 그러면은 이 물어본 거를 얘가 잠깐 그걸 기억 속에 담가 놔야 계산을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3 더하기 5 더하기 8이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얘가 듣자마자 까먹었어. 그럼 계산 못 할 거 아니야. 암산을 못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퀴즈쇼 문제 같은 거 있잖아. 이게 줄줄줄줄줄 물어봤어. 그러면은 그거를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물어보자마자 머릿속에서 날아갔어. 그러면은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요.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요. 딱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여기는 요렇게 돌리고 요렇게 돌리고 요렇게 돌려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머릿속에 안 담가지면은 까먹고 다시요. 또 알려줬어. 다시요. 아니 이렇게 하라고. 까먹었어요. 다시요. 이렇게 된 거지. 다양한 독서를 시켜주고 싶은데 집에 책이 많지 않아서요. 웅진 스마트 패드 같은 독후 활동은 도움이 안 돼요. 주변에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똑똑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몇 살이에요? 똑똑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다 나중에 망가지는 아이들이라. 국수 생각하는 학습 어떻게 도와줄까요?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게 좀 추상적이긴 해요.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 자, 아이 나이에 따라 좀 다른 건 있죠. 국어 같은 경우는 책을 많이 읽으면은 국어가 잘 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게 책장사들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애들이 말을 잘해야 국어를 잘해요. 평상시에 말을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했던 아이들. 그리고 단답형으로 대답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잘 표현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국어를 잘해요. 근데 맨날 책만 읽히잖아요. 그럼 국어 나가리래요. 책을 잘 많이 보는 아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어를 잘하려고 하면은 평상시에 대화가 티키타카가 잘 되는 아이들이 국어를 잘해요. 책 많이 읽은 애들 나중에 멍청해져요. 진짜 멍청해져요. 아이 초딩까지 살려고 이사 온 거 바로 길 건너편에 초등학교인데 디지털 미디어 신도 학교라는 너무 충격 먹고 도대체 어떤 의미의 신도 학교인 건지. 여기서 7세 병설 유치원 보내라고 하거든요. 유치원까지 그런 영향이 있겠죠. 거기 보내지 마세요.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하네 학교가. 그게 망각 곡선을 이용하는 암기법이 작업 기억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이게 복습하라는 거야. 복습. 이게 망각이 이렇게 했다가 푹 떨어지는 걸 한 번 더 하면은 이게 다시 한 번 올라가고 한 번 더 하면 한 번 더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은 3번에서 4번 정도 복습을 하면은 이거 계속 써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장기 기억을 넘겨버리는 거지. 보통 책 많이 보는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해. 대체적으로 그 말을 해도 문어체로 얘기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생각을 얘기해. 자기 생각이 없어요. 책 많이 보는 애들이. 그 엄마가 강제로 책 많이 읽혔던 애들이 본인 생각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남의 생각을 읽지 못해요. 그럼 말 잘하는 아이가 되려면 부모랑 일단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평상시 아이가 그 왜라는 질문 많이 할 때 그거에서 말꼬리 물기 대화를 많이 하세요. 그런 거 많이 하시고, 어쨌든 집에서 엄마랑 대화가 적은 애들이 밖에서도 대화를 잘 못해요. 그래서 엄마랑 많이 돌아다니면서 또 평상시에도 애들 혼내지 말고 그냥 이것저것 또 아이랑 막 얘기를 많이 해야 돼. 다양하게. 책에 나온 내용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 계속 쉼없이 그냥 아이랑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말 애들이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유아기에 교육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애들이 말수가 줄어들어요.
단답형으로. 아실 거야. 책류가 많이 했던 애들 대체적으로 보면 애들이 단답형이야. 단답형을 얘기해요. 8세예요. 8세는 똑똑하고 그런 거 없어요. 어머니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막 하고 온 애들 있잖아. 8세 때 똑똑하다고 느껴지죠? 절대 안 그래요. 애들 망가지는 게 초등학교 3학년부터 본격적으로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똑똑하다 생각되고 있는 아이가 만약에 여자애잖아. 그럼 얘는 3학년부터 이제 무너지는 거야. 3학년에 4학년. 늦게는 이제 중학교 때 무너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자애들은 일단 믿지 마세요. 근데 남자애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망가지고, 남자애들은 못해도 진짜 못해도 3학년 되면은 다 뭉개져요. 사회성 뿐만 아니라 애들이 미디어 증후군이 걸리면은 지능이 떨어져요. 그리고 미디어로 책을 보는 거 있잖아요. 미디어로 글을 보는 거는 뇌에서 엄청나게 에너지를 써요. 쓸데없는 뇌까지 다 건들거든.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 뇌가 있잖아요. 쉬질 못해요. 그리고 미디어로 보는 이 발광형 물체에서 보는 거는 뇌에서 받아들일 때 이게 형체가 없는 걸 받아들여. 근데 이거를 글씨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순간 이거를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이게 한 번이라도 또 딴 생각을 하는 순간 이게 다시 또 무형태로 들어와요. 그래서 계속 이게 인상 쓰면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눈이 초등학교 5학년까지 이게 형성이 되는데 이 눈에 있는 안구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를 해요. 이게 잠깐 딴 생각하면은 글씨가 다시 무형체로 들어오니까 계속 신경 쓰면서 봐야 돼. 그리고 유아기 때도 책을 읽히면 어떻게 돼요? 애들은 유아기 때는 큰 거를 봐야 되는데 조그만 글씨를 보게 되면은 또 신경을 써. 그러면은 애들이 또 안구 근육에 계속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나빠지게 돼 있어. 자석 퍼즐이요? 자석 퍼즐도 하지 마세요. 일단은 자석 들어간 거랑 나무 들어간 건 하지 마세요. 자석하고 나무 완전 최악이에요. 최악. 자석하고 나무. 일반 그림 퍼즐 이렇게 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하세요. 자석은 하지 마세요. 뭐 이런 퍼즐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뭐 이런 거는 그냥 하세요. 요거는 숫자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초등학교 때 하세요. 초등학교 때 이런 거는 초등학교 때. 오, 이거 1200개래. 1200개. 이거 엄마랑 같이 만들면은 좋겠다, 이거.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복잡한 것들, 이런 거, 엄마들 몇 개 해놓고, 또 애들 갔다 오면 애들이 하고, 이런 거. 아니, 운의 활동이라는 게 그냥 노출해주는 게 있고요. 애가 보통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빨리 찾아내는 게 부모 역할이에요. 아이가 40개월, 50개월이 되는데도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면은 그건 엄마 실격이지. 그러니까는 최소한 제 강의를 20개월 이내에 봤다고 하면은 40개월 전에는 아이의 메인을 하나 찾아야 돼. 이게 엄마 역할이야. 메인만 찾았다. 그래서 메인을 얘가 1시간 이상 한다. 그러면 일단 성공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최고로 잘하는 걸 메인으로 잡아야 돼요. 그 최고로 잘하는 거를 60개월까지 2시간 만드는 거. 최고로 잘하는 거를 2시간 만드는 거. 60개월까지. 그것만 하면 일단 성공이야. 그리고 서브로 하는 거를 1시간, 30분에서 1시간. 그렇게 해서 서브로 하는 거를 30분에서 1시간, 메인으로 하는 걸 2시간 잡으면은 자기주도 학습 완료. 그러면 애들이 대체적으로 하루 일과를 스스로 다 정해서 해요. 자기주도가 돼요. 왜냐면은 봐봐. 메인으로 하는 거 2시간, 그 다음에 서브로 하는 거 30분씩 막 2-3개를 하잖아. 그러면 엄마가 웬만하면은 얘한테 맡긴다는 소리야. 하루 일과를. 그러면은 엄마의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이가 하루 종일 자기가 스스로 해요. 60개월. 그러면은 60개월 지나면 육아 끝나요. 대체적으로 아실 거야. 운의 활동으로 많이 했던 어머니들이 60개월 되면은 이제부터 편해가지고 애랑 뭐 할 게 없대. 지가 알아서 다 한대. 요 상태 그대로 학교를 가잖아. 그러면은 학교 가가지고 네가 공부하는 거 밥 먹고 나서 1시간만 하자. 그거 하나만 픽스해 주면 돼. 그럼 나머지 지가 알아서 하고, 얘는 자기 주도가 돼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조차도 그냥 알아서 하거든. 재밌게 하거든.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거를 인지만 딱 시켜주면은 지가 알아서 해요. 공부 같은 경우도 신경 안 써도 돼. 자기 주도가 돼 있는 아이들은. 자, 요즘 아이들 학교 후엔 학원 뺑뺑이 돌고 집에 와서 숙제하고 쉴 틈이 없잖아요. 어느 책에서 보니 아이가 멍 때리는 시간, 쉼도 필요하다고. 그래야 뇌가 발달한다는데, 그거는 맞지.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멍 때리는 시간에는 운에만 돌거든. 그런데 저렇게 쉬지 않고 하는 것 자체가 학대예요. 학대를 하면은 아까 질문이 나왔었는데,
학대를 하면은 학대를 한 것만큼 뇌의 변형계가 망가지고요. 또 우뇌 활동하는 거는 우뇌 활동하는 대로 스킬이 오르는데 변형계가 망가지는 거, 또 그걸로 인해서 대뇌의 전두엽이 망가지는 거, 그거는 별개예요. 우뇌 활동 시켜가지고 우뇌 활동 스킬 올리는 건 따로. 아이를 학대를 해가지고 변형계가 망가지고 기억에 관련된 뇌가 망가지고 애들이 표정이 없어지고 이런 거 별개예요. 이게 상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엄마들이 이렇게 공부시키면서 아이들 뇌를 망가뜨려 놓는 것들 있잖아. 망가뜨려 놓고 쉬어주고, 그러니까는 아이를 엄청나게 때려주고, 나 멍들어니까는 이제 파스 붙여주는 거야. 그런 거예요. 실컷 몽둥이로 때려놓고서는 아팠지, 안티프라민 발라줄게, 바세린 발라줄게, 그런 거야. 지금 요즘 엄마들 육아 스타일이 얼마나 잔인한 거야. 선 따라 그리기 책으로 선 따라 그리는 것도 하세요. 근데 아이가 몇 살이지, 아름니? 남아가 3학년부터 안 좋아지는 게 뭐냐면요, 그동안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엄마들이 보통 여아랑 남아 중에서 남아들한테 이상하게 그렇게 강압적으로 공부를 많이 시키더라고. 그리고 남자애들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뇌가 망가지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게 과도하게 분출이 되거든. 그러니까 엄마는 억압하려고 하고 규칙 규율을 강요를 하는데, 얘는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더 남성성이 나오는 거지. 그거를 계속 혼나고 혼내고 혼내서 하다 보면 나중에 폭발을 하게 되는데, 빨리 폭발하는 애들은 6세 이전, 그 다음에 늦게 폭발하더라도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 최소 초등학교 3학년 되면은 그때 폭발을 해요. 근데 이제 늦게 폭발하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복구 불균형 상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아이 25개월 때 선생님 알게 되었고, 지금 31개월인데 9개월부터 24개월까지 책육아 열심히 했고요. 지금 거의 반년을 책치고 운해 활동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잔해 부작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책육아 영어 미디어 했던 아이 30개월쯤 잔해 부작용 성격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건 24개월까지 부작용이 이제 나오는 걸까요? 이게 잔해 쪽을 시키잖아. 그러면은 약 18개월에서 20개월부터 30개월까지는 눈에 안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좀 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겹쳐서. 그런데 일단은 책을 싹 치웠잖아. 운해 활동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아직까지 36개월까지는 자기중심적이야. 근데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좌뇌활동 부작용으로 나온 건지 원래 자기중심적인 사상인 건지 이거는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하세요. 그대로 하시고 36개월이 지난 이후에 그때 한 번 더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때 나온 거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좌뇌 부작용이든 뭐든지 간에 아직까지는 저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게 멍 때릴 때는 이게 좌뇌를 안 써요. 그러니까 우뇌에서 그냥 멍하게 우뇌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휴식을 취하는 거지. 그래서 가끔 멍 때릴 때도 있어야 돼요. 사람들도. 그러니까 성인들도 너무 힘들잖아.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그거 좋아요. 34개월이면은 선 따라 그리기, 색칠 공부책, 이런 거나 아니면은 따라 그리기 뭐 하는 거, 그거 따라 그리기 그런 거 시키지 말고요. 해도 돼. 그냥 해도 되는데 뭔가 좀 하는 거잖아. 해도 되는데 너무 그거 하지 마시고 색칠 공부 많이 시키세요. 색칠 공부 차라리. 일단 러블링님은 일단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뭐든지 노력한 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요. 얘가 아직까지 이 현상이 나오는 거 보니까는 얘가 좌뇌 쪽 아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좌뇌 쪽일 가능성이 많은 아이들은 이 책이나 또 영어나 미디어를 보여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확 좌뇌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얘를 다 잡아 먹을 때까지 우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약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힘들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뇌가 좌뇌를 잡아 먹을 때까지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 애가 자존감이 높아져요. 20개월 아이가 수시로 멍 때리는 이유가, 이거는 20개월까지는 뭐 우뇌 좌뇌 그런 거 없어요. 할 거 없으니까 멍 때릴 수도 있고, 그거는 이 얘기만 들어서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애들 그냥 멍 때리는 애들 많지 않아요? 영화기 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런 애 많을 텐데, 문제 다 풀고 멍 때리기에 다 그치지 말고 기다려줘야 하나요? 멍 때릴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요?
잠깐만. 정신혜님이 아이가 몇 살이지? 정신혜님 아이가 몇 살이에요? 초3이에요? 보통 어떤 걸 하고 멍 때리거나 가만히 있는 아이들은 지시형 아이들이에요. 엄마가 보통 지시를 많이 하고 엄마가 명령을 내리고 아이가 보통 따랐던 아이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많이 없고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가 나중에 요런 아이들이 잠깐 딴 생각을 하거나 이랬을 때 멍을 때리는 거지. 그리고 문제를 다 풀고 나서도 엄마 지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멍 때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국수 문제 풀이뿐만 아니라 좀 어렵거나 이랬을 때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는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육아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이를 좀 지시 형태로 많이 했으면은 엄마가 좀 육아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 거고, 그렇게 안 하고 했는데도 멍 때리고 있으면 이건 다른 문제지. 문제를 풀다가 멍 때리고 있는 거는 딴 생각했다는 소리거든. 그러면은 요거는 좀 다른 문제인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엄마가 지시적 육아를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규칙규를 너무 강요를 했다든지 엄마의 스케줄, 그러니까 아이의 스케줄을 엄마가 다 잡아주는 스타일인지 이걸 좀 아셔야 돼. 이 애가 하루 스케줄을 본인 스스로 하는 건지 아니면 엄마가 다 짜준 스케줄에 아이가 움직이는 건지 좀 알아야 돼. 그래서 보통 엄마가 다 짜주고 아이가 움직이면은 아이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서 멍 때리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다음 번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지. 엄마가 개입이 없으면은 좀 안 좋은 거지. 그런 거는 육아 스타일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눈 마주치고 얘기하는데 눈에 초점이 이상해서 움직이면 멍 때리는 애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그 학습 육아 부작용으로 애들이 그냥 AI 된 아이들, 생각이 없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 방과 후 수업 중에 컴퓨터 수업이 있는데 아이가 너무 하고 싶어 해요. 전 눈이 나빠질 것 같아 반대하고 있는데 컴퓨터 수업은 언제 적길까요? 컴퓨터 수업은 늦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모든 수업이나 중학교 가면 하긴 해야 되니까는 뇌 기본이 완료된 초등학교 5학년 넘어서도 돼요. 어차피 컴퓨터 수업은 애들 좀만 알려주면 해. 그 초등학교 5학년에 해도 한 달이면 끝나. 한 달 웬만한 거. 49개월 남아있는데 말을 잘해요. 달력이나 시계도 얼추 개념을 인지합니다. 한글도 벌써 떼고 다른 활동에서 우수하더라고요. 이 아이 영재일까요?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전부 다 보면은 다 좌뇌 쪽 아니에요. 요거 조만간 망가져요. 남자아이잖아요. 이게 가짜인데 이거 효과가 기껏해야 60개월? 65개월 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기하급수로 떨어져요. IQ. 얘는 기껏 해봐야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가면은 경계선급으로 떨어질 거예요. 이거 제가 괜히 그냥 막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요. 봐봐요. 달력이나 시계도 좌뇌예요. 개념을 인지한다는 것보다는 이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것만 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한글도 벌써 다 떼었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를 어렸을 때부터 책육아를 했다는 거야. 다른 활동에서도 우수한다고요? 근데 도대체 다른 활동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뭐 만들기도 굉장히 잘한다든지 뭐 그리기도 굉장히 잘한다든지 하루에 전체 활동에 그런 소근육 활동을 굉장히 잘한다든지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주 활동이 이 정도면은 얘는 좌뇌 쪽에 관련된 걸 더 많이 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엄마는 이런 걸 더 하는 거고. 근데 이런 걸 하더라도 우뇌 활동의 한계 정도는 또 하는 아이들이 있어. 한계 정도는 DNA 따라서. 근데 주로 하는 활동이 뭔지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점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얘네들은 이제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요렇게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한글도 벌써 떼고 혼자 다 했다고 보니까 이 엄마는 공부 쪽에 관련된 거하고 그거 하다가 심심할 때 종이 접기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잘한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별로 좋진 않아요. 이 로선이 제대로 잡히진 않았네. 근데 대체적으로 나한테 상담 와가지고 문제 생긴 아이들 요런 거 했는데 애가 이상해요 라고 말하는 애들 기본 내용이에요. 자, 한시네. 내일 또 이어서 할 거니까 내일 또 10시에 키도록 할게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오늘 또 강의한 거 요거 라이브 한 거 편집해가지고 내일 오전에 올려드릴게요.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내일 10시에 뵙도록 할게요. 10시나 9시 그때 뵙도록 할게요. 네, 안녕히들 주무시고 좋은 밤 보내세요. 끝낼게요. 네.